여러분, 지금부터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보스턴 미술관의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된 은빛 상자.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자는 한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14세기 고려 시대의 보물, 그리고 일제강점기 동안 사라진 한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었죠. 이 사리함은 대체 왜 미국에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수십 년간 숨겨져 있던 역사의 진실, 충격적인 반전, 그리고 감동적인 결말까지 모두 이 이야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이 역사적인 순간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존슨입니다. 보스턴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죠. 제 전공은 아시아 예술사, 특히 불교 미술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고요하고 평온한 미술품 속에서 매일 영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 일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탐구적인 면이 많습니다. 큐레이터로서 저는 단순히 유물을 보관하거나 전시를 기획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저에게 유물은 미술품 이상의 의미를 가지죠. 그것은 한 시대, 한 문화, 그리고 한 민족의 정체성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찾고 이어가는 것이 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23년 여름, 그 특별한 이야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미술관 창고에서 소장품 목록을 대조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창고는 항상 습도와 온도가 철저히 관리되는 곳이지만 저에게는 답답하고 정적이 흐르는 공간으로 느껴지곤 했습니다. 목재 상자와 먼지가 가득한 선반들 사이를 오가며 기록을 확인하던 중 제 눈에 유난히 눈길을 끄는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작고 은빛으로 빛나는 상자였습니다. 탑 모양의 정교한 조각이 상자 전체를 장식하고 있었고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뭔가 강렬한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차가운 은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제 심장은 멈출 듯 뛰기 시작했어요. 상자 안에는 유리로 만든 작은 구슬, 청동으로 제작된 정교한 구체, 그리고 은은히 빛나는 몇 개의 조각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불교 유물을 연구해온 경험 덕분에 저는 이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님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리함이었고 안에 들어있는 것은 불교에서 성스러운 유물로 여겨지는 살이었죠.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물건이 여기 왜 있는 거지? 이 유물이 보스턴 미술관 창고 안에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곧바로 기록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제 임무는 유물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었죠. 미술관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며 이 상자가 어떻게 보스턴 미술관의 소장품이 되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상자는 1939년 일본의 골동품상인 야마나카인 컴퍼니를 통해 미술관으로 입수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상자는 갑작스럽게 나타나 보스턴에 도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리함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밝히기 위해서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죠. 저에게 이 일은 단순한 직업적인 임무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에 들린 이 상자가 몇백 년의 세월을 견디며 전해졌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창고에서 돌아온 후에도 제 머릿속은 온통 이 상자로 가득 찼습니다. 상자의 은도금 표면에 새겨진 문양들, 정교한 장식들 하나하나가 저를 향해 말하는 듯했어요. 우리를 찾아줘. 우리의 이야기를 되찾아줘. 그들의 목소리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리함이 어디에서 왔고 어떤 역사를 거쳐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요. 큐레이터로서의 제 사명, 아니, 인간으로서의 제 책임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미술관의 기록 보관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엔 조용했던 기록실이 그날따라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사리함과 관련된 자료를 하나씩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창에 은도금 탑 모양 상자, 1939년 야마나카엔 컴퍼니라는 키워드를 넣었을 때 드디어 관련된 기록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1939년 일본 야마나카 앤 컴퍼니를 통해 구매. 딱 이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사리함의 경로는 1939년에 멈춰 있었고 그 이전의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더 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사리함이 어디에 있었던 걸까? 어떻게 일본 골동품상에게 넘어간 걸까? 저는 기록실 서랍에서 1930년대 당시 입고문서와 골동품상 관련 자료들을 더 뒤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보스턴 미술관은 야마나카 앤 컴퍼니로부터 다수의 동아시아 유물을 구매했지만 대부분이 출처와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었죠. 단순히 예술품 수집의 일환으로 보기에 이 기록들은 너무 모호하고 불완전했습니다. 다음 날 사리함을 들고 미술관 내부 아시아 미술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사리함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밀리, 이건 14세기 고려 시대의 유물로 보입니다. 문양과 형태가 당시 불교 사리함의 전형적인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군요. 그의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사리함이 정말로 고려 시대의 유물일 가능성이 크다니.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 시기의 유물이라면 왜 이곳에 있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리함의 문양과 형태가 고려시대 유물이라는 판단을 받은 뒤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리함 꼭대기의 연꽃 조각과 구름 문양은 불교 신앙과 관련이 깊었고 이는 특정 사찰의 성물을 담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의 문화재청과 조계종에 연락했고 얼마 후 조계종의 한 연구자와 화상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리함은 양주 회암사의 유물과 매우 유사합니다. 일본 골동품상이 관련되었다면 일제강점기에 불법적으로 반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유물은 단순한 역사적 물건이 아닌 과거의 상처를 품고 있는 귀환해야 할 조각이었습니다. 사리함이 단순히 보스턴 미술관의 소장품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에서 반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 유물이 지닌 아름다움 뒤에 이렇게 깊고 고통스러운 역사가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저는 이 사실을 더 깊이 조사하기 위해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계종 측에서는 사리함의 문양과 구조를 근거로 이 유물이 경기도 양주의 회암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회암사는 고려 말의 대표적인 사찰로 그곳에는 왕실과 관련된 유물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 유물은 당시 왕실에서 제작되어 봉안된 사리함일 가능성이 큽니다. 라는 한국 연구자의 설명은 사리함의 역사적 가치를 더욱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또 다른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왜 이런 귀중한 유물이 한국을 떠나 이곳에 오게 된 걸까? 일본 골동품상이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유물이 불법적으로 반출되었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보스턴 미술관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환을 둘러싼 논의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술관 내부에서는 종종 이런 논의가 복잡해지곤 하죠. 반환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법적 문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유물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렬한 신념이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환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미술관 내부 회의에서 설득력 있게 발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중요한 싸움이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반환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구입한 유물이잖아. 왜 돌려줘야 하지? 이 유물이 우리 미술관에 있는 것이 더 가치가 있을 텐데.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손에 있었고 이 유물이 미술관의 전시와 연구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입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손에 쥐고 있어선 안 돼요. 유물이 과거 어느 시점에서 다른 나라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유물은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였고 그것을 반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적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입장을 고수하며 다른 이들을 설득하려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유산을 존중해야 합니다. 유물의 가치는 단지 물리적 존재에 있지 않아요.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점점 바뀌었고 점차 많은 사람들이 제 의견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술관 측은 결국 반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반환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반환 절차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법적 문제들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각국의 법률과 협정, 그리고 예상치 못한 행정적인 절차들이 쌓여 있어 유물이 안전하게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려면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법적 복잡성뿐만 아니라 문화적, 외교적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국제적인 협의와 절차가 필요했고 각국 정부의 승인도 필요했습니다. 미술관 내부에서는 한동안 뜨거운 논의가 이어졌고 반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각국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반환의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갈등의 조짐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유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미술관 측과 협력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습니다. 서류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반환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로 인해 반환 일정이 미뤄지게 된 것입니다. 문서상으로는 모든 것이 준비된 것처럼 보였으나 반환과 관련된 추가적인 법적 사항이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순간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이 일이 무산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내며 이 순간을 준비해왔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가 생기니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헛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자 제 마음은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은 단지 하나의 유물을 반환하는 것을 넘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존중을 표현하는 일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물이었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한국 측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밤낮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각국의 법률을 재검토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다시 점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법적 검토와 관련된 복잡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때때로 절망적이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기에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들이 모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법적 검토가 마무리되었고 반환 일정이 확정되었을 때 저는 그동안 쌓였던 긴장감이 풀리며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2024년 4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몇 년간의 긴 여정 끝에 저는 직접 사리함을 들고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던 순간 제 마음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법적 절차와 복잡한 논의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 마침내 현실이 된다는 사실이 저를 떨리게 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감정의 홍수 같았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는 조계종과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미리 와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진지하고 엄숙한 표정 속에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감사와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습니다. 그들 중 한 분이 말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사리함을 건네며 가벼운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 속에 숨어있던 감정들이 넘쳐났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아요.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한 명이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에밀리 씨, 이건 단순히 물건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역사를 돌려주는 일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 속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그저 유물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문화의 정체성을 되돌려주는 일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일이 단순한 반환이 아닌 한 민족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일임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사리함 속에는 그저 물질적인 가치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고 그것을 돌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 소유를 넘어 세상 모든 문화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역사적인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문화재청과 조계종의 관계자들과 함께 미술관과의 협의를 이어갔고 반환된 유물은 한국 땅에서 새로운 의미를 지니며 그 역사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한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꼈고 그 유물이 어떤 방식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빛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저 유물이 돌아오는 사건을 넘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서로의 역사를 존중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역사의 일부분이 되었고 그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그 주 경기도 양주의 회암사에서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서 사리함의 귀환을 공개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고 모두가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노력과 협상이 있었지만 이제 그 유물은 한국 땅으로 돌아왔고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회암사 입구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기대와 감동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행사장은 그야말로 엄숙한 분위기였고 저는 그곳에 서서 모두가 바라보는 가운데 사리함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순간 그 공간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그 유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유물 속에 담긴 역사, 그들의 조상들이 남긴 유산, 그리고 오래된 꿈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돌아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하나 저의 가슴 속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의 고백 속에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무언의 말이 담겨 있었고 그것이 저에게는 그 어떤 보상보다 값진 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단지 물질적인 가치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체성을 담고 있는 귀중한 상징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돌아오는 순간 그 모든 기억과 역사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유물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린 조각들을 되찾은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동이 밀려와서인지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유물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큰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그동안의 여정에서 저는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법적인 절차를 밟고 유물을 되돌려주는 것 이상의 일이었음을 그 감정적인 순간이 저에게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그 시간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꺼내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서서 저는 과거의 유물이 지금의 한국 사회와 연결되는 것을 보며 그 유물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만큼이나 제 마음도 한층 가벼워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처럼 저 역시 이제 그 조각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유물의 귀환은 단순히 물리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역사와 그 뿌리로 돌아가는 일,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조각들을 다시 맞추는 일임을 그 순간 모든 것이 확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회암사에 들렀습니다. 사리함이 그곳에 조용히 안치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떠오르며 그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 순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물이 돌아온 자리는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유물은 이제 더 이상 먼 나라에서 온 이방의 물건이 아니라 한국 땅의 역사와 문화 속에 다시 뿌리내린 그곳 사람들의 일부분이 된 것이었습니다. 회암사의 고요한 풍경 속에서 저는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떠올리며 서 있었습니다. 사리함이 그곳에 안치된 모습은 마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그 유물이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그 유물이 돌아오는 과정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되찾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유물이 단지 하나의 예술품이나 유물이 아니라 그 민족의 역사와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상징이라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동안 무언의 침묵을 지킨 뒤 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회암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앞으로도 이런 역사를 바로잡는 데 힘쓰겠어. 그동안의 노력과 희생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감을 넘어서 더 큰 의미를 가진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유물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마주친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제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어떤 일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화재 반환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과 희망이 담긴 여정이었고, 이제 그 여정의 끝자락에서 저는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 일이 특별한 이유는 그 유물이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는 가치가 더욱 뚜렷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올바르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날 비행기에서 내려 다시 한국 땅을 밟을 때의 감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그 모든 순간들이 제 인생의 중요한 한 페이지로 남을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이제 제 가슴 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저에게 앞으로 더 많은 역사적인 순간을 바로잡아 나가는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과 여정은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문화유산을 반환하는 일이 단순히 물건을 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문화유산이 단순한 예술품이 아니라 그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화유산은 과거의 잔재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중요한 가치를 전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역사적인 가치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문화유산을 대하는 태도가 단순히 물리적인 반환을 넘어 그 유물에 담긴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문화유산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할 소중한 자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그 중요성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들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